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값비싼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렸지만 이노바테크의 CEO 강민혁과 그의 아내 서유진이 함께하는 저녁 식탁에는 어떠한 온기도 감돌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모두 유진의 손에서 완벽하게 빚어낸 작품들이었다.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의 성공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데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뿐 감사의 대상이 된 적은 오래였다. 민혁은 최고급 와인을 마치 물처럼 들이켜며 맞은편에 앉은 아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젊고 생기 넘치는 한 소리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무관심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롭지도 않았다. 너무나 오래되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저 차갑고 단단한 쇳덩이 같을 뿐이었다. 결혼 생활 15년.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과 성공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흔적도 없이 닳아 없어졌다. 민혁에게 유진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성공 신화에 등장하는 낡고 빛바랜 배경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지혜와 헌신이 이노바테크의 초석을 다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는 애써 잊은 지 오래였다. 고요한 정막을 깬 것은 민혁이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였다. 그는 마침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버리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이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 지긋지긋한 관계 오늘부로 끝내는 거야. 그의 말은 서론도 예고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민혁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했었다. 민혁은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로 던졌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그는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당신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좀 봐. 활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 늘 똑같은 스타일.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와 살 수 없어. 내 옆에는 나를 빛나게 해줄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필요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소리는 19살이야. 얼마나 생기 넘치고 사랑스러운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걸.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야. 당신하고 있으면 숨이 막혔는데 말이지. 그는 유진의 지난 15년 세월을 단 몇 마디 말로 철저히 짓밟아 버렸다. 그녀가 그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사업 전략을 분석하고 조언했는지, 그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성공에 취해 오만함만 남은 남자의 얼굴.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그 젊은 날의 패기 넘치던 청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지금 이것은 단지 사망 선고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슬픔이나 분노 대신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족쇄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자조적인 미소도 항복의 미소도 아니었다. 그 미소를 본 민혁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를 지속할 필요는 없겠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단호하고 군더더기 없는 행동에 민혁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민혁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이 더 격렬하게 저항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래야만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유진은 그에게 그런 만족감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자신의 상처를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필요한 내 집 몇 가지만 챙겨서.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혁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남겨진 민혁은 알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침실로 들어온 유진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길게 참아왔던 숨을 내뱉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강인한 모습 뒤에 감춰두었던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유진은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민혁의 말처럼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피부는 예전만큼 탄력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는 다른 것도 있었다.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눈빛과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한 의지.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서유진 그 자체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번호부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 하나를 찾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에요, 박 변호사님. 네, 저예요.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놀란 목소리를 들으며 유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의 짐을 꾸렸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 따위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가 챙긴 것은 몇 벌의 옷과 낡은 노트북 그리고 지난 15년간 비밀스럽게 기록해온 수많은 자료들이 담긴 외장 하드뿐이었다. 그 안에는 이노바테크의 숨겨진 역사와 강민혁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고 그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유진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머물렀던 공간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어제 던져두었던 이혼 서류와 집 열쇠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허전함과 함께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곧 한 소리와의 달콤한 미래를 떠올리며 애써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제 그녀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강민혁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서유진이 향한 곳은 초라한 호텔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해둔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지던스로 향했다. 철저한 보안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곳은 지난 15년간 그녀가 조용히 준비해온 자신만의 성역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비로소 완전한 자신으로 돌아온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내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기능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서재가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진 개인 사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곳은 강민혁의 아내로서의 삶 뒤에 가려져 있던 전략가 서유진의 진짜 공간이었다.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강민혁은 새로운 연인과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유진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샤워를 하고 지난 15년간 입었던 단아하고 수수한 스타일의 옷들을 모두 벗어 던졌다. 그리고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가위를 들어 망설임 없이 길었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어깨에 닿는 세련된 단발머리는 그녀의 갸름한 턱선과 단단한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어제 통화했던 박진수 변호사를 자신의 레지던스로 불렀다. 박 변호사는 유진의 대학 시절부터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본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였다. 그는 유진의 갑작스러운 연락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유진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기대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네 진수 씨. 갑자기 불러서 놀랐죠. 유진은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부드러움 대신 강단이 서려 있었다. 박 변호사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놀라기보다는 반갑다는 말이 맞겠지. 언젠가 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그 강민혁이라는 남자 밑에서. 그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빈손으로 나왔다는 사실만 간결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박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그리고 기업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유진이 결혼 생활 중에도 꾸준히 세계 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온 결과물이었다. 강민혁은 자기가 혼자 이노바테크를 키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유진의 말에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노바테크의 초창기 핵심 사업 전략과 위기 관리 매뉴얼이 모두 유진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걸 되찾을 생각이야. 아니 그 이상을 만들 거야.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그녀의 선언에 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유진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 기간 동안 강민혁이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던 돈과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로서 남편 몰래 꾸준히 자산을 불려왔고 그 규모는 이미 강민혁이 상상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다. 이제 그 막대한 자금으로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투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이노바테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작은 자회사들이야. 강민혁은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지. 헐값에 나와 있는 그 회사들을 우리가 조용히 사들이는 거야. 유진은 이미 모든 분석을 끝낸 상태였다. 그녀의 전략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잠들어 있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 변호사가 돌아간 후 유진은 본격적으로 자신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녀는 최고의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해 체계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레지던스에서는 땀과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무력감을 함께 태워버렸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몸은 군살 없이 탄탄해졌고 자세는 꼿꼿하게 바로 섰다. 식단 또한 철저하게 관리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맑게 만들어 주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 짓지 않았다. 대신 매일매일 더 강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확인했다. 그녀의 옷장 역시 완전히 새롭게 채워졌다. 과거의 옷들은 모두 기부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최고급 소재로 재단된 세련되고 지적인 비즈니스 슈트와 드레스들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움직였다. 오전에는 신체 단련과 스타일링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박 변호사와 함께 피닉스 캐피탈 설립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다시 전략가 서유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이노바테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강민혁의 투자 패턴과 경영 스타일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너무 공격적이었고 위험 분산을 소홀히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인터넷 뉴스에서 강민혁과 한소리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한 자선 파티에 참석한 두 사람은 행복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기사에는 강민혁이 곧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젊은 연인과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유진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다. 그녀는 이내 차갑게 식은 얼굴로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사진은 그녀의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지금부터 시작하죠. 그녀가 고용한 정보, 전문가로부터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유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강민혁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고 있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피닉스 캐피탈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사무실은 유진의 레지던스에 비밀스럽게 마련되었고 직원은 유진과 박 변호사 그리고 몇몇 핵심 인물들이 전부였다. 유진은 첫 번째 작전으로 이노바테크의 차세대 통신 기술의 핵심 특허를 보유한 작은 연구소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강민혁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그 연구소를 곧 헐값에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유진은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날갯짓을 시작한 불사조처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자신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노바테크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모인 화려한 축제의 장이었다.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화려한 제국의 중심에는 단연 CEO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트로피처럼 젊고 아름다운 한소리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한소리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런 거대한 파티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불안한 듯 민혁의 팔에 더욱 바짝 매달렸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미숙함마저도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장식품처럼 여겼다. 그는 주변의 부러움과 시기,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즐기고 있었다. 늙고 재미없는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차지한 승리자로서의 쾌감에 흠뻑 젖어 있었다. 주요 인사들과의 인사를 마친 민혁은 무대 중앙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노바테크의 눈부신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업적을 한껏 부풀렸다. 그의 연설 어디에도 지난 15년간 자신의 그림자로서 회사의 초석을 다졌던 아내 서유진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고 민혁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렸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깊은 에메랄드 빛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드레스는 그녀의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짧게 자른 머리는 세련된 카리스마를 더했고 목에는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도 그녀를 쉽사리 알아보지 못했다. 과거의 단아하고 수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마치 여왕과 같은 위엄을 지닌 낯선 여인이었다. 유진은 수백 개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공간에 울려 퍼졌다. 연설을 하던 강민혁은 말을 멈춘 채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저 여자가 서유진이라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낡고 빛바랜 아내가 아니었다. 눈앞의 여인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당황스러움과 혼란 그리고 자신도 모를 감탄과 위기감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한소리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민혁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가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대신 이노바테크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에게로 다가가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김 이사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윤 부회장님, 지난번 조언해 주신 책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남편의 아내로서 조용히 뒤에 서 있던 시절에 쌓아두었던 모든 정보와 인맥을 활용했다. 재계의 거물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유진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유진은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세계 경제 동향과 신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는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민혁은 자신의 파티에서 자신이 아닌 유진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민혁이 먼저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당신을 초대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저도 이 회사 주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잊으셨나 봐요. 강민혁 대표님.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고 온 손님에게 너무 무례하시군요. 그녀의 말에 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진에게 넘어간 약간의 주식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했었다. 유진은 그런 그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한 것이었다. 민혁은 옆에 있는 한솔이를 보며 유진에게 상처를 주려 했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내 미래는 이 사람과 함께 할 거니까. 하지만 유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솔이에게 경멸이 아닌 마치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미묘한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민혁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젊음은 참 아름다운 자산이죠.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서 현명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부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허공에 날리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렸지만 민혁과 소리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암시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한솔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민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로 몸을 돌려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이노바테크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명인 최 회장에게 다가가 와인잔을 부딪혔다. 회장님, 요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작은 회사를 시작했는데 흥미로운 기술을 몇 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회사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호기심을 보였다. 피닉스라 이름이 좋군.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소?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무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영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사의 미래가 좌우되는 곳은 더욱 그렇죠. 그녀의 말은 명백히 강민혁과 이노바테크를 겨냥한 것이었다. 최 회장은 노련한 사업가답게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유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닌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로서 유진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존재감을 파티에 참석한 모든 핵심 인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유진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당당하고 우아하게 연회장을 떠났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술렁였다.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강민혁은 순식간에 조롱과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의 곁에 있던 한솔이는 유진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초라한 인형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성공의 축제가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진의 등장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이노바테크의 임원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민혁은 밤새 분노와 모멸감에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헬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쏟아냈다. 도대체 보안팀은 뭘 한 거야? 어떻게 그런 여자가 버젓이 파티장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어젯밤 서유진의 등장이 몰고 온 파장을 알고 있었다.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강민혁의 버림받은 아내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주제로 온갖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민혁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임원들에게 말했다. 단순한 해프닝일 뿐이야. 관심을 끌고 싶어서 버린 발악이겠지. 신경 쓸 것 없어. 그 여자는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서유진의 능력을 애써 폄하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15년간 자신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살림만 하던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한소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그가 눈앞에 허상을 쫓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의 제국을 향한 진짜 공격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있는 서유진의 레지던스, 즉 피닉스 캐피탈의 비밀 본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긴박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유진은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신속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파티에서의 등장은 체스판에 첫 수를 두기 전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박 변호사님, 유젠테크, 인수 자금은 준비됐나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유젠테크는 이노바테크가 차세대 통신 기술로 점찍어둔 핵심 특허를 보유한 작은 연구소였다. 강민혁은 유젠테크의 자금난을 이용해 헐값에 인수하려는 속셈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는 유젠테크가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진은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들었다. 피닉스 캐피탈은 유령 회사를 통해 유젠테크 측에 접촉했다. 그녀가 제시한 인수 조건은 강민혁이 생각했던 것의 2배에 달하는 금액과 함께 연구소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추가 연구 개발비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자금난과 대기업의 갑질에 지쳐있던 유젠테크의 연구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진은 박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률적 검토를 하루 만에 끝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강민혁의 인수합병팀이 유젠테크에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그들이 들은 대답은 이미 다른 곳의 회사가 매각되었다는 소식뿐이었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민혁은 경로했다. 어떤 놈들이 감히 내 먹잇감을 가로채 그는 당장 인수해간 회사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피닉스 캐피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자금의 출처를 완벽하게 세탁했고 서류상으로는 해외의 한 소규모 투자 회사로 위장되어 있었다. 민혁은 그저 운 나쁘게 경쟁자에게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할 뿐 감히 그 배후에 서유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무능한 팀원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유진의 두 번째 수는 인재 빼내기였다. 그녀는 이노바테크의 핵심 인력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특히 초창기 멤버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윤성준 박사는 강민혁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유진은 직접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업계 최고의 헤드헌터를 통해 그에게 접근했다. 헤드헌터는 윤 박사에게 피닉스 캐피탈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직 제안이 아니었다.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기술의 발전과 인류에 대한 기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연구 환경, 그리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에 합당한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다. 윤 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피닉스 캐피탈이 유젠테크를 인수한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진은 윤 박사와 비밀리에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유진의 달라진 모습과 날카로운 통찰력의 윤 박사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유진은 그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 그와 함께 밤을 새우며 꿈꿨던 기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사님,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잖아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기술의 주인이 되고 싶었잖아요. 저와 함께 다시 그 꿈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결국 윤성준 박사는 이노바테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의 사퇴는 회사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연구원 한 명이 아니었다. 그는 이노바테크의 인공지능 개발팀 전체를 이끌던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민혁은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빠졌다. 그는 윤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와 협박을 해봤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민혁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돈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대표님. 뉴젠테크 인수 실패와 윤성준 박사의 이탈. 두 가지 사건은 연달아 터지며 이노바테크를 흔들기 시작했다.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외부의 공격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더 공격적인 투자와 홍보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했다. 유진은 그의 그런 성급한 대응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정보 전문가를 통해 금융 전문 언론사에 익명의 정보를 흘렸다. 핵심 기술 유출과 인재 이탈 위기에 봉착한 이노바테크의 미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추측을 섞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다. 유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체스판은 완벽하게 그녀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폰 뉴젠테크를 움직여 상대의 진영에 균열을 냈고 두 번째 나이트 윤성준 박사로 상대의 핵심 기물을 위협했다. 이제 강민혁은 방어를 위해 허둥지둥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유진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오른 이노바테크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막 게임의 서반부가 끝났을 뿐이었다. 서유진이 쏘아 올린 작은 화살들은 강민혁의 제국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뉴젠테크 인수 실패는 이노바테크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차세대 통신 사업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다. 핵심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이 소식은 경쟁사들에게는 더 없는 호재가 되었다. 그들은 발빠르게 대체 기술을 선보이며 이노바테크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윤성준 박사의 이탈은 더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를 따르던 핵심 연구, 인력 몇몇이 연달아 사표를 던졌고 인공지능 개발팀은 사실상 와해 상태에 이르렀다.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연일 터져나오는 부정적인 기사들로 인해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불안해진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회사로 빗발쳤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이노바테크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위기의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술렁였고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강민혁의 리더십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매일같이 임원들을 닥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의 조급하고 독단적인 결정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한때 카리스마로 여겨졌던 그의 모습은 이제 무능한 폭군의 독선으로 비치고 있었다. 업무에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강민혁의 개인적인 삶까지 망가뜨렸다. 그는 더 이상 한솔이에게 다정한 연인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회사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쏠려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다. 한솔이는 이런 민혁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화려한 파티와 값비싼 선물,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멋진 CEO였지 위기에 처해 신경질만 부리는 중년 남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한솔이는 민혁에게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요구했고 민혁은 그런 그녀가 속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 당신은 쇼핑하고 파티에 가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민혁이 소리치자 한솔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힘들면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당신이 약속했던 생활이 이런 거였어요. 그들의 관계는 신기루처럼 아름다웠지만 현실이라는 폭풍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배우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는 거액을 들여 최고의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그의 첫 번째 용의자는 당연히 업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태성그룹이었다. 그는 태성그룹이 뉴젠테크를 인수하고 자신의 인력을 빼내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그의 경솔한 행동은 업계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의심은 단 한 번도 서유진에게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의 유진은 여전히 이혼 후 초라하게 살고 있을 아무런 힘도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파티장에서의 모습도 그저 이혼 위자료를 더 뜯어내기 위한 쇼였다고 치부해버렸다. 그의 지독한 오만과 성차별적인 편견이 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등 뒤에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진짜 적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유진은 민혁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고용한 정보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태성그룹이 배우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 정보들을 교묘하게 흘렸다. 민혁이 라이벌 기업과 이전 투구를 벌이며 힘을 빼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다음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피닉스 캐피탈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진 유령 회사였고 그녀의 팀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였다. 민혁이 외부의 적을 찾아 헤매는 동안 유진은 내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와 박 변호사 그리고 정보 전문가는 이노바테크의 내부 회계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지난 15년간 강민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봐왔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비자금을 숨겨두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의 흔적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찾았어요. 며칠 밤을 샌 정보 전문가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민혁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흔적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고 증거는 명백했다. 이것만 터뜨리면 강민혁은 재기는커녕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몰랐다.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 속의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제국을 한 방에 무너뜨릴 은재 탄환이었다. 유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한 방을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노바테크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강민혁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들에게 피닉스 캐피탈의 이름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강민혁을 비난하는 대신 위기에 처한 이노바테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강민혁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수한 뉴젠테크와 윤성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계획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제안은 흔들리던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서서히 강민혁에게 등을 돌리고 유진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서서히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틈이 되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다. 유진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즉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의 눈은 이노바테크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강민혁은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흔들리는 투자자들과 이사진의 마음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밤새 준비한 회사의 회생 계획안을 손에 쥔 채 비장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고 참석한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혁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유창한 말솜씨로 회사의 밝은 미래를 역설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책임 회피로 가득 찬 그의 연설에 이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바로 그가 회생 계획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던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회의실에 들어선 것은 서유진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박진수 변호사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함께였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회의를 주재하던 최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시오 강 대표. 서유진 씨는 오늘 이사회에 정식으로 참석할 권리가 있어. 유진은 최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이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이미 의결권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녀는 당황한 민혁을 시선으로 제압하며 회의 테이블의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지금 이노바테크에 필요한 것은 이런 허울뿐인 계획안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에 저의 피닉스 캐피탈은 오늘부로 이노바테크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합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모든 이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공격하던 정체불명의 정유젠테크를 가로채고 윤성준 박사를 빼내갔던 그 유령 회사가 바로 서유진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유진은 흔들리는 이사들을 향해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유젠테크의 기술력과 윤성준 박사의 연구팀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성장 전략이었다. 강민혁의 계획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청사진이었다.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 새로운 배의 선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반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 유진은 그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물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부패를 먼저 청산해야겠죠. 그녀의 신호에 따라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민혁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의 목록과 그를 통해 오고 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흐름도였다. 그것은 그가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의 완벽한 증거였다. 박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이 스크린의 자료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냉정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자신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스크린과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유진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심판자였다. 마침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네가 어떻게... 강민혁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유진을 향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파티장에서의 기묘한 미소 연이어 터진 악재들, 그리고 눈앞에 이 끔찍한 광경까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내버렸던 아내 서유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은 무너진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당신은 나를 얕봤어요, 강민혁 씨. 당신은 나를 낡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렸죠. 나는 단지 당신이 버린 그 조각들을 주워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이사들은 즉시 강민혁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했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넋이 나간 민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가 질질 끌려나가는 동안 유진의 팀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한때 제왕이었던 남자의 처참한 몰락을 기록했다. 그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던 한솔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민혁이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을 본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동안 민혁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닥치는 대로 자신의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쥐처럼 미련 없이 그 화려한 감옥을 떠났다. 같은 시간 강민혁은 차가운 취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돈명예 그리고 젊은 연인까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검사들이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탐욕과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 끝에 그는 수년간의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한때 그의 젊음과 부를 상징했던 한솔이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취를 감추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강민혁의 제국이 무너진 잿더미 위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노바테크는 서유진의 피닉스 캐피탈에 성공적으로 인수되었고 그녀는 임시 회장직에 올라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었다. 회사의 이름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이노베이션 넥스트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무너진 직원들의 신뢰와 떠나버린 고객들, 그리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장이 있었다. 유진의 첫 번째 행보는 강민혁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화려하고 권위적이었던 회장실을 전면 개조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윤성준 박사를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다시 영입했고 그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비전에 감동한 윤 박사는 기꺼이 돌아와 무너진 연구 조직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강민혁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그녀는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실무진의 의견을 경청했다. 직접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젊은 직원들을 과감하게 승진시켰다. 그녀는 독단적으로 명령하는 대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강민혁의 충신이었던 일부 임원들은 그녀의 개혁에 사사건건 반발했고
시장의 불씨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유진은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해야 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사무실에 남은 유진은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배신감과 분노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강민혁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자신이 일조했던 회사가 한 남자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 그리고 꿈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서유진 그 자체로 서 있었다. 그때 박진수 변호사가 야식과 함께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유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아직도 퇴근 안 했어. 그러다 쓰러지겠다. 박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걱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야식을 먹었다. 박 변호사가 문득 입을 열었다. 정말 대단해. 완벽한 복수였어. 강민혁은 이제 모든 걸 잃었으니 말이야. 그의 말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수 씨. 이건 시장 조정이었어요. 비정상적이었던 시스템이 스스로를 교정하는 과정이었을 뿐이죠. 나는 단지 그 흐름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곳에 서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노베이션 넥스트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를 발표했다. 윤성준 박사의 팀이 유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발표 회장은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고 모든 관심은 단상 위에 선 서유진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과거 파티장에서처럼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신뢰감을 주는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이노베이션 넥스트는 더 이상 이익만을 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장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롭게 태어난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유진은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가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막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마침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서서 밝고 자유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그녀의 진짜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